대한민국 방산의 기분 좋은 소식이 또 한 번 전해지고 있습니다. 페루가 카이의 FA50 경전투기 도입을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페루 현지 언론 푸카라는 빠르면 이달 중 구매의 항서를 체결하고 연말까지 7억 8천만 달러 하나 약 1조 규모의 본계약을 마무리할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페루 공군은 FA50 총 20대에서 24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이 중 일부는 한국 KT-1 훈련기 도입 사례처럼 페루 현지에서 조립 생산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현지 조립 시 기술 이전 효과는 물론 페루 항공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페루 현지에서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페루 공군은 FA50 외에도 브라질 엠브라에르의 슈퍼투카노,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의 M346, 미국 텍스트론의 스콜피온 등 다양한 기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결과 성능과 가격 경쟁력, 현지 산업 참여 가능성 등을 고려해 FA50을 최종 후보로 낙점한 것으로 확인되었죠. 페루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FA50 도입과 함께 한국 제안에 따라 차세대 전투기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노후 전투기 교체를 위해 KF-21 도입을 원하고 있으며 공동개발 참여를 통해 기술 이전 및 항공산업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도 페루의 참여로 남미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페루의 KF-21 공동개발 사업 참여 제안 소식이 전해지자 인도네시아는 또 한 번 다급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페루 등 KF-21 공동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요청을 하는 나라가 많아지자 불량 채권자 인도네시아의 퇴출이 기정사실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호구처럼 기다려줄 줄만 알았던 한국의 선택지가 많아지자 인도네시아에서도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1일 기준 KF-21 보람의 시제기 6대의 비행시험은 600소티를 넘어섰다고 전해졌습니다. 소티란 군용기 단독 출격 횟수를 말하는데요. 개발 완료까지 목표 소티인 2000소티의 3분의 1가량을 비행하는 동안 별다른 사고나 문제 없이 순항 중입니다. 순조로운 개발 진척에 세계의 전문가들은 한국이 KF-21 개발에 사실상 성공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순조로운 개발 상황의 결과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위사업청과 KF-21 보람의 최초 양산계약 체결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2015년 체계 개발에 착수한 이후 단 9년 만에 양산에 착수하는 것으로 전투기 개발사에 보기 힘든 기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KF-21 20대 생산과 후속 군수 지원을 포함해 총 1조 9,600억 원 규모로 2026년부터 양산기를 납품 계획입니다. KF-21이 여러 나라들의 공동개발 제안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개발 착수에 이르자 한국의 실패를 확신하던 인도네시아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KF-21 공동개발국으로서 1조 6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했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약속했던 분담금의 3분의 1 수준인 6천억 원만 내겠다고 제안해왔습니다. 말만 제안이었지 사실상 통보나 다름없는 일방적인 요청이었고 덕분에 KF-21 전체 개발비의 10%에 달하는 금액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순탄해 보였던 KF-21 개발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건 역시나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현지는 뻔뻔함 그 자체였습니다. KF-21의 총 개발비가 8조 8천억 원인데 한순간에 1조 원이나 날아가 버렸으니 KF-21의 양산과 수출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한국이 다시 인도네시아에 저자세로 자신들의 요구에 맞춰 재계약을 요청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었죠. 하지만 대한민국 방산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 올린 기반은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노림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KF-21 양산을 위한 각종 테스트가 무리 없이 진행되었고 거침없이 모두 합격점을 받았는데요. 더불어 이번 최초 양산 계약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재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시제기를 포함해 몇 대를 수출할지도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산 계약을 체결한 것은 한국의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이 인도네시아를 KF-21 사업에서 완전히 배제해버렸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시켜주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는 공동개발에 참여하지 않으면 KF-21이 완성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지원 없이는 KF-21 보람의 프로젝트는 실패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도할 정도였죠. 해당 기사에선 인도네시아가 아니었으면 KF-21 개발은 첫 발도 떼지 못한 채 파탄을 맞았을 것이며 이는 단순히 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기여도가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분담금이 너무 과도하게 상정되어 불합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에서도 분담금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적 없을 것이기에 인도네시아가 분담금을 줄이겠다고 해도 계약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KF-21 개발 사업이 시작할 당시 인도네시아의 참여가 도움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KF-21 개발을 시작할 때와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인데요. 지난 수년 동안 한국 무기는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1티어 무기로 인정받게 되었고 카이는 FA-50의 활발한 수출을 통해 역대급 매출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KF-21의 성공을 확신한 수많은 국가들이 인도네시아를 대신하겠다고 줄서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폭증한 수출량으로 카이는 어느 때보다 넉넉한 자본을 확보하게 되었기에 인도네시아의 먹튀에도 어려움 없이 개발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KF-21의 놀라운 가격 경쟁력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A사 레이더와 엔진 구매 비용까지 포함해 KF-21 초도 생산분의 대당 가격은 약 1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스텔스 전투기 F-35의 대당 가격이 8천만 달러라는 것과 비교하면 결코 싼 가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육과 시설 같은 기타 비용이 함께 잡힌 초도 양산 가격이기에 추후에는 지금의 70% 수준의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당 가격이 약 900억 원대로 형성될 것으로 보이죠. 이는 최신형 F-16 블록 70 수준의 가격입니다. F-35는 물론이고 대당 가격이 1,400억 원에 달하는 라팔이나 1,300억 원이 넘는 유로파이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장점은 향후 업그레이드를 통해 스텔스 5세대 전투기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KF-21에는 5세대 전투기에 탑재되는 수준의 A사 레이더와 전자전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죠. 5세대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들이라면 KF-21을 한 번쯤 찔러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인도네시아는 이제 와서 또 다시 태도를 바꾸려는 뻔뻔한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기엔 최근 인도네시아의 전투기 구매 계약이 취소된 것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KF-21 분담금 미납을 주도했던 인물은 전직 국방부 장관이자 차기 인도네시아 대통령 프라보워 수비안토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KF-21을 대신할 수 있는 전투기라며 카타르가 운용하던 프랑스제 전투기 미라지 2000에 대해 12대 구매 계약을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대선 토론 과정에서 미라지 전투기 도입에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죠. 그래서 프랑스 전투기 구입 계약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이는 어찌 보면 뻔한 결말이었습니다. 프랑스의 4세대 전투기인 미라지 2000은 1980년대에 개발된 기체로 F-16의 6배에 달하는 비싼 유지비 때문에 프랑스에서도 퇴역을 진행하고 있는 기체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새로 만들어진 전투기도 아니고 카타르에서 30년 동안 굴려왔던 중고 전투기를 하나로 1조 원이나 되는 거금을 주고 도입하겠다는 것에 방산 비리 의혹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들은 없습니다. 더욱이 계약 사이에 프랑스 기업의 로비가 끼어 있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져 계약은 완전히 백지화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미라지 전투기 도입이 무산되자 KF-21을 신나게 비난하던 인도네시아 여론들도 앞으로 닥칠 현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프랑스로부터 중고 사기를 당한 것과 다름없는 뒤통수를 맞은 인도네시아에 제대로 된 전투기를 팔아줄 나라는 없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공동개발국으로서 한국이 인도네시아에 제안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관대하고 정상적이었는지 말입니다. 툭하면 KF-21과 한국을 비난하는데 앞장섰던 인도네시아 군사매체 조나 자카르타는 얼마 전 돌연 다음과 같은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KF-21의 효율성과 그 위력이 시험을 통과하며 해외로 알려지고 있다. 해당 기사는 인도네시아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던 KF-21이 각종 성능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여러 해외 국가들의 주목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인도네시아에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문제로 KF-21 도입에 애매한 태도를 보이는 동안 해외 국가들이 KF-21의 뛰어난 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를 대신해 공동개발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을 비난하지 못해 안달이던 인도네시아 매체들이 갑자기 태도를 180도 바꾸어 KF-21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었죠.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매체를 통해 미국이 F-35의 생산량을 줄이는 가운데 KF-21이 미공군을 위한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F-35의 제조사인 로키드 마틴에서 높은 유지비와 결함으로 인해 F-35의 생산량 감축을 고민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는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전투기 납품량이 목표치의 27%에서 50% 밖에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사는 이로 인해 미국의 전투기 공급 부족이 촉발된다면 미 공군이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투기를 수입하는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에 있어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KF-21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다른 세계적인 수준의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사양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한 엔진을 장착한 이 전투기는 최대 마하 1.81의 속도로 비행할 수 있으며 항속거리는 2,900km에 달한다. 무장으로 20mm 발칸포 1개와 NBDA 미티어, 암람, AIM-9X 사이드와인더, 브림스톤 및 하푼과 같은 여러 유형의 미사일을 탑재하여 이 전투기의 파괴력을 증가시키고 있다. 또한 중요한 것은 KF-21 한화 시스템에서 공급하는 A사 레이더를 포함한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한화 시스템이 A사 레이더를 개발 공급하며 이러한 분야에 있어 한국은 미국과 동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라며 이유를 전했습니다.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에도 KF-21이 절대 스텔스 전투기가 될 수 없다고 비방만 하던 인도네시아가 이제는 F-35도 대체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하루아침에 말을 바꾼 상황이죠. 공동 개발 퇴출 상황을 어떻게든 돌리고 싶은 인도네시아는 뒤늦게 애를 쓰고 있지만 차는 이미 떠났다고 보여집니다. 반면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수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최종 결승점까지 얼마 남지 않은 KF-21과 관련된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